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저녁 해피 유타 코리아 미국 유타주 드라이브에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꿈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요, 그거 개꿈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개꿈이라고 해서 좀 천하게 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개권위원회, 즉 개권익위원회 같은 데서 아마 항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개를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람들보다 오히려 뭐 개를 더 가까이 하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어떤 분은요 또 복권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주가 6개 주가 있습니다. 네바다주, 알래스카주, 알라바마주, 미시시피주, 와이오밍주, 그리고 또 하나가 유타주입니다. 유타주는 이 도박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복이 많이 굴러왔습니다. 어제 오늘 직장 동료들로부터 많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그분들의 가슴 속에서 제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흐뭇했고 저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또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선물이 왔습니다. 자, 우체국 택배, 이거 맞죠? 우체국 택배 이런 데다가 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제주도에서 4월 1일 우체국 소인이 지켰습니다.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요. 무려 4월, 5월 2달 걸렸습니다. 항공편으로 오지 않고 선편, 값이 좀 저렴한 요금으로 왔기 때문에 2달 걸렸는데, 근데 역시 정말 제주도에서 아마 서울까지 갔겠죠? 바다 건너서 또 바다 건너서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고국에 써온 이 물건들 보면은 뭐 늘 반갑죠. 그래서 이 택배를 받으면서 이놈이 멀리 제주도에서 고국에서 왔다 생각하니까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또 책 내용이 또한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세종이 꿈꾼 나라. 얼마 전에 우리가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 그죠?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이제 음력을 양력으로 계산해서 만든 탄신일인데, 정말 세종대왕은 성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고. 아마 요즘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민족의 성군, 우리 국민이 아는 세종은 이름뿐이다. 정말 저도 세종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보내준 친구에게 감사하면서 좀 읽어볼 작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유타가 오늘 최고 82도, 82도였으니까 섭씨 82도는요, 화씨로 82도는 섭씨로 계산하면 한 27도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쉽게 화씨를 섭씨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화씨에서 일단은 30을 뺍니다. 그 82도에서 30을 빼면은 42가 남죠. 그걸 다시 2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82대 30 빼면은 52인데 52를 나누기 2 하면은 뭐 한 26도, 오늘 27도입니다. 내일 또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내일은 88도, 금요일은 94도, 섭씨 34도 정도 될 거, 토요일은 무려 95도, 섭씨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날씨가 높아지거나 또 기온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경기가 그렇고 야외 행사 그럴 겁니다. 또한 오늘 플로리다주에서 발사하게 된 우주선도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발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민간 항공사가, 민간 회사가 만든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스페이스X사가 만든 이 드래곤2 발사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플로리다주 그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 케이프 캐나발에 날씨가 안 좋아서 불과 발사 예정 시간 17분을 남겨두고 발사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3시 22분 이 동부 시간입니다. 유타주 시간은 5시 22분경에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나마 출신 흑인 선교사에게 폭행을 하고 발길질하고 또 전화기를 뺏어 던지고 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과 그 구치소 사이에 이 연락이 좀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어제 오후에 자택에서 잡혔습니다. 이 피의자에 대한 그 선거 재판은요 6월 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타 대학교가 이제 가을 학기는 출석 수업을 한다고 이제 그저께 발표했습니다. 유타 대학교 이어서 유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USU 그리고 또 SUU 서든 유타 유니버시티 그리고 UBU 또 가을 학기는 출석 수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출석 수업 개강을 한 다음이라도 이 확진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이 수업 형태를 수정해서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 수가 오늘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 수가 560만 명을 넘었죠. 그리고 그 중에 사망자가 35만 명입니다. 30% 이상이 감염과 사망이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측에서는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사망자가 이제 35만을 넘은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유타주는 어제보다 오늘은 4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60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시설에 계시던 분이고 그리고 60세 이상이면서 또 당뇨라든가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기존에 천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신장관계 질환이 있으면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물론 또 회복도 빠르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만약에 이 감염되게 되면은 아시아 사람들보다가 입원해야 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시아 사람들은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가 격리한 상태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섬 지역의 사람들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염되면은 좀 상태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해야 되겠죠. 오늘 현재 지금까지 그 유타주의 누적 입원 환자 수는 716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 이제 상당수가 다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96명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유타주의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4세입니다. 매우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산업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을까요? 바로 여행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은 선택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번에 한국을 안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게 되면은 2주간 격리. 물론 장례식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주간 격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지 방문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가 여행이 이제 감소하니까 항공업계가 바로 이제 큰 피해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회사 중에 하나인 보잉사 있죠. 보잉사의 전체 직원이 한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보잉사는요, 오늘 그 중에 한 1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12,000명을 감원하는데 이 감원하게 되면은 딸린 식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코비드19가 몰고 온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보잉사는요, 시애틀에 본사가 있다가 이제 시카고로 한 12년 전에 옮겨갔습니다. 이제 시카고 쪽에는 주로 군용 비행기 관련해서 방산
관련한 그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애틀은 주로 민항기, 상업용 목적의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보잉사는 그 지난해 3월 달에 뭐죠? 그 737 MX기가 이디오피아 항공 소속이었는데 추락해서 34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부터 이 어두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졌죠. 그리고 모든 737 MX 맥스 기종이 운항을 중지했었고요. 물론 뭐 판매라든가 또 생산도 차질비어졌죠. 그러나 이제 코비드19가 다시 한번 이 상태를 악화시키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요. 지금 이거 이제 조금씩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언제 회복될지는 아직 장담 못하는 것이죠. 4월 중순까지는요. 전체 그 항공 여객이 9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요. 전체 미국의 공항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10만 명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어제 수요일 날은요. 26만 4,843명이 여행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날 비교하면 89%가 감소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비드19 이 나쁜 놈이 물러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전처럼 강당에서 크게 이렇게 하는 졸업식은 아닙니다. 그 졸업식 형태를 바꿔서 합니다. 내일 저희 아들도 졸업식을 하는데 아침 7시 30분부터 한 오후 1시까지 졸업식을 합니다. 무려 5시간 이상 졸업식을 하죠. 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졸업생이 학교에 도착하면 졸업장을 받고 사진 촬영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많이 오면은 어려우니까 어느 일정 장소에서 만나서 그 교통량을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은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새로운 시작, 대학을 가거나 또 군대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타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피타 코리아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유타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늘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피타 코리아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담이라든가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01-793-08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문 6월호가 곧 발간 예정입니다. 우리 신문 6월호는 6.25 한국전쟁 특집으로 싣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국전 참전용소가 계시거나 또 여러분이 겪었던 6.25 또는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6.25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거나 또 편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타 코리아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구독을 좀 이렇게 부탁드렸더니요. 구독 수가 이제 근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1000명이 돼서 제가 생방송 밖에 나가서 생생한 현장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또 우리 교민들이 있는 곳에서 생방송도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호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해피타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